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.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,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였습니다.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이 그야말로 그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서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익공유제. 네, 일단 뭐 이제 그 이익공유제 자체를 논의하기 전에 예. 왜 이낙연 대표가 이 화두를 던졌을까 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 시리즈 지금 캠페인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요. 예. 기본소득, 뭐 기본주택, 기본대출 뭐 이런 식으로 5종 시리즈가 준비돼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. 자,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자기 상표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연구 끝에 통합으로 일단은 이제 그 개념을 잡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면론도 그렇고 이 이익공유제도 그렇고 이낙연 표 지금 통합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중이다. 예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면론에 이어서 이익공유제가 그 통합론 시리즈의 두 번째인가요? 예,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익공유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 제안이라는 거예요. 예. 예, 그것이 지금 이제 문제라면 문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. 지금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은 상황에서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돈 버신 분들이 기업이 이걸 갖다가 일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취지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익공유제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. 이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정운천 그 동반성장위원회 거기서 뭐 초과이득 공유제 또 뭐 성과 공유제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협력 이득 공유제 뭐 이런 예.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좀 산업별로 또 분야별로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이제 정교하지 못하다라고 그랬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예. 여기에 대해서 아까 취지는 공감한다고 그랬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 세금으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. 단순하게. 그러니까 좀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그런데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실제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거나 준비 들어가면 분야별로 또 업종별로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뭐 프로토콜 경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이즈마다 다 다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정의당처럼 뭐 사회적 뭐 배려 세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특정 시기에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이익을 일부를 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런 그 이익 공유제가 의미는 있지만 현실화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좀 고비를 좀 많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리고요,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조세 체제가요, 그 이익공유제 형태로 돼 있어요. 예. 예, 아시다시피 부자들이 좀 더 세금 많이 내게 돼 있고 기업들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 더 내게 돼 있고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세 체계가 정비가 돼 있어요.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의당이 이야기하듯이 한시적으로 특별세를 아예 이제 신설을 한다든지 예. 그 방식이 더 낫지. 이런 방식은 상당히 좀 이건 곤란하다. 그런 데다가 그러면 피해 공유도 해주나요? 나중에 지금 한시적으로 이득을 봤어요. 예, 코로나19 국면에서. 코로나19 국면 지나고 나서 기업이 어려워졌어요. 그러면 정부가 보상해 줍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담론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십니다.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
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이 일자리는 기업이 또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.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예, 국민의힘은 이게 반헌법적 발상이다라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라는데 과연 이게 자발적 참여가 될까라는 부분도 의문이거든요. 그렇죠. 아까도 이제 어려운 점이 예. 예를 들어 뭐 프로토콜 경제 이러면은 요즘에 배달 앱이 한참이니까 그 앱을 만든 회사하고 거기 참여하는 가게 주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갖다가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자. 굉장히 그 케이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. 근데 예. 이걸 과연 법제화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자발적이라 그러면은 이걸 법제화하지 못하면은 누가 강제합니까?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아까 뭐 프로토콜로서 앱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그럼 올해는 이득을 나눴어요? 그럼 내년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.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? 이런 점에 있어서 입법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익을 갖다가 좀 공유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정의당식의 뭐 그 특별세 이거 예. 도입을 해서 이 위기를 갖다가 넘는 게 맞는 거지. 이 뭐 자발적인 운동을 어떻게 법제화할 건지 또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건지 이게 본인의 어떤 대공가도의 캠페인하고 맞는 게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 면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. 쉽지 않은 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예, 받을 앞서 수 뭐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듯이 법제화까지도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이렇게 이슈 선점을 위해서 이번에는 사면론에 의해서 이익공유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? 과연 지지율을 다시 상승하는데 또 반전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반전의 계기가 되려면 정말로 이렇게 누가 딱 듣더라도 처음 들었을 때 설득력이 확 있는 예. 그런 이슈를 던지셔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통합 이슈, 통합을 이제 주요 화두로 삼으신 거는 저는 뭐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. 그런데 통합 그동안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? 근데 성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럼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정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럴 때만이 이제 이게 설득력을 갖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지지를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. 그 점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,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